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연초부터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빠지고 사실상 자율 공시에만 그치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실망감 속에서 관련주들 역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잠시 후 우려와 기대 사이로 오가는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대응책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주도주의 부진 속에서 화장품주들이 괄목할 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와 함께 수출 다변화 등으로 올해 업황 회복이 이어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주가 탄탄한 실적을 등에 업고 신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투자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들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식, 5스타 함께 엄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후 5월 주식 계절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핵심주는 물론 탄탄한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이동우, 김태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올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섹터, 전력 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구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보급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구리 가격 또한 올해 들어서 14%나 급증하면서 톤당 1만 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 호황은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178%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289%나 분기 영업이익이 치솟으면서 업종의 호황을 실적으로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크아웃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력기기 교체에 4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인 액수를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동 지역 전력 투자 확대와 원전 확대 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업황의 중장기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딴 호재들로 전력 설비 관련주 역시 지칠 줄 모르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만 적게는 100%, 많게는 200%라는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많은 분이 올해 이 주식들 진작에 사둘 걸 후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업종 내 대장주 격인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올해만 이제 200% 상승했고요. 2022년 초와 비교하면은 이제 10배 이상 상승해서 꿈의 수익률로 불리는 이른바 텐베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5월달 MSC의 편입 기대감도 좀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HD 현대일렉은 참 그 영구 대표한테도 인연이 많은 종목인데 제가 네. 필살기에 나와서도 추천을 여러 번 했던 종목이에요. 2만 원대부터 2년 이상 벌써 넘었는데 2만 원대부터 추천을 해갖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6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찍는 그런 상황에 텐베거를 보여줬는데 이제 5월에 MSCI까지 이제 편입이 기대감이 되면서 더 갈 것이다 말 것이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올라와도 너무 올라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좀 오겠지만
쌍봉의 고점도 살짝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지지 라인 자체가 아직 살아는 있는데 잘못하면 쌍봉 고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요하고 그동안에 싼 가격에서 모아왔던 분들 또 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깨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면 되겠고 만약 깨진다면 대응을 해서 수익률을 좀 챙겨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물론이고 올해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전력설비 관련주.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탈라라는 격언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가 사면 하락이라는 국룰 아닌 국룰이 펼쳐질까요? 여기서 전력설비 관련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지금은 부담된다. 조정 후 대장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조정 예상 신규 진입은 안 된다. 뭔가 좀 세 분 모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좀 아무래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빠른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부담감을 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바로 이제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삼화전기나 재롱전기 그리고 대원전선 등의 대장급 종목들이 상승 기울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다음 주 조정이 확실히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만 AI로 인해서 이제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상향도 긍정적으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보시고 상승 추세만 조금 더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조정을 거친 후에 좀 접근하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조정 후에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력설비 대장주라고 하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같은 세 종목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종목들이 중장기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중소형주인 재룡전기, 일진전기, 가온전선 등도 단기 급등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스 생산업체까지 인접 섹터까지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전염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 섹터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테마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력설비 대장주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일 이평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장주 세 종목을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이제 지금은 좀 부담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좀 단타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전선주, 전기주 해갖고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딱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대한전선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어요. 네. 그동안은 뭐 실적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것은 당연한데 요번에 실적을 한번 보면 1분기에 매출액이 7,885억, 영업이익이 288억 원, 14년 만에 무려 최대의 실적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는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랐던 거잖아요. 이번에 호반 건설로 인수가 되면서 뒷배경도 충분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딱 보면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초창기 사이클? 이 사이클이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눌림목이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전선, 전력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눌림목이 들어올 텐데 요 종목은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요런 눌림목이 들어올 때 조금씩 차분히 좀 먼 거리를 보고 잡아나가면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 때 멋진 한번 뻥튀기 상승 흐름도 나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작년 중국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중국 소비 관련주는 실적, 주가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 4월 주도주의 부진 속에서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번에 흐름은 조금 더 이제 의외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실적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 노동절 그리고 일본의 골든위크가 겹치면서 한국 방문객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품, 관광,
내수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글로벌 수출 다변화와 함께 업황 회복으로 화장품주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반등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식품 관련주도 이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역성장을 보였던 중국 내에서도 최근 수요 회복에 따라서 이익 안정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번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의 강세를 보인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중국 소비주가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관련주의 올해 주가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줄곧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운 오리로 불렸던 중국 소비주가 최근 백조로 변모하기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반등세를 펼친 건 화장품주였습니다. 아이패밀리 SC 토니모리가 올해만 10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소형주의 강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화장품 대장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역시 4월 나란히 반등하면서 2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주들의 선전도 눈에 띄는데요. 중국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표적인 수출주 빙그레와 삼양식품 역시 3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멈칫했던 관광주 역시 중국 관광객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중국발 훈풍이 계속해서 관련주들에게 꽃길을 선사할 수 있을지 주가 전망은 물론 대응 전략까지 5스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직 섹터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특히 이번 주 화장품 섹터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요. 그 가운데 중소형 화장품 대비 또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연출해줬는데 LG생활건강은 김용구 대표님이 또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매집주로 보고서 꾸준히 바닥권에서 모았는데 아무래도 우량주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렸어요. 토니몰이나 이런 종목들 단기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었죠. 필살기 방송에서도 LG생활건강이 178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폭락했으니까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해줘야 될 자리다 그랬는데 한 35만 원까지는 매수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43만 원까지 터치했으니까 적어도 30에서 40%의 이 안 좋은 장에서 수익률이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뭐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한 45%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낙폭과대돼서 진짜 저평가됐을 때 잡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선호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관광 관련주는 아직 뚜렷한 주가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점차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황금 연휴 또 중국 노동절 등으로 특수를 누릴 것이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죠. 네, 5월 초에 중국과 일본의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한국으로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관광 산업도 단기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 여행, 면세, 카지노 업종들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골든위크 기간이 짧고 관광 업종이 테마성을 가지는 것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기간 반짝 특수에 기대기보다는 중장기 관광 산업의 수요와 그리고 환율과 유가에 특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같이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중국 소비주의 경우는 반짝 상승으로 그친 경우가 많아서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오를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이 가장 주목할 중국 소비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용 플러스 화장품, 뭐 타피까지 말씀 주셨는데 세 분 모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지금 화장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먼저 좀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화장품이 가장 대장 역할을 많이 하죠. 화장품주들과 이제 미용 관련주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용이해 보이는데 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이제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주력 매출 지역이었던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글로벌 매출 확대를 통해서 다변화를 통해서 이미 안정적인 실적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인데 중국 쪽에서의 기존 수요 회복도 이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나 증가를 하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주가는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에 불과해서 실적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도 이제 미용하고 화장품 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네. 영업이익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불변의 실적 호전주는 역시 미용주가 되겠죠. 미용주. 그래서 미용주는 계속해서 떨어질 때 저점 매수, 올라가면 상승할 때 또 수익 보는 반복 매매를 해주면 되겠고, 낙폭과대된 화장품들 중에서 꼭 봐줘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 APR이라고 있어요. 요번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 25만 원이 원래 공모가였거든요. 예. 그 이하권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서 이제 30만 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요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면 매수하기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영업이익이 50%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대로 한번 50%에 도전해볼 종목이 중소형 화장품사에 하나 있는데요. VT라고 있어요. 리들샷. 예, 리들샷. 예. 예, 영업이익이 매년 좋아지고 있고요. 뭐 올리브영, 다이소, CJ 홈쇼핑 이런 데서도 전부 다 홈런을 치고 있는 종목이에요. 매번 매진 행렬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잘 잡아놔도 24,000원, 2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